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요리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5성급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들은 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군대를 전역할 시기가 오면은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냐, 미래에 하고 싶은 게 뭐냐.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고,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저는 뭐 요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카페를 하고 싶진 않았었어. 아버지가 유럽을 그러면 다녀와봐라 해서 유럽을 가게 되었고, 그 2달간 혼자 여행을 하면서 요리에 흥미가 생겨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 여행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요리 아닌 요리를 시작을 하게 됐고, 또 호주가 약간 접근하기가 조금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 가게 된 해외여행지가 호주였고, 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외국어가 영어였기 때문에 왠지 호주가 접근하기 편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호주를 선택을 했고, 또 알아보다 보니까 또 이게 다양한 문화권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리를 내가 공부하기에 있어서 되게 좋은 환경일 거라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브리즈번에 있는 테이프 퀸즐랜드를 선택을 했었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국립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콜리지지만 상당히 학교가 크다 보니까 뭔가 대학 생활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선택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체계적으로 제가 수업을 받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영어 실력은 처참했죠. 정말 can I get 못해서 뭐 어디 편의점 가면 I want this, I want this 이럴 정도로 정말 영어를 못했었다 보니까 학교를 가기 전에 6개월 정도 영어 어학연수를 받고 이제 테이프에 이제 학교를 입학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한국이나 이제 각자 본인 나라에서 요리 공부를 꽤 오랫동안 한 친구들 아니면 요리를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하다가 이제 호주로 넘어온 친구들도 많았는데, 약간 그냥 비자를 위해서 학교에 와서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같이 월 1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서 호주에 남겠다 해서 요리 학교로 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좀 되게 다양하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반이 총 5개 반이 있었고, 저희 반에서는 한 여자 비율? 여자가 한 3명, 4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이대는 거의 제가 밑에서 두세 번째 정도가 될 정도로 나이대는 꽤 높았고요. 제가 학교 입학했던 24살인가요? 24살 그때 정도였는데 정말 막 30대 후반도 있었을 정도로 나이대는 되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1학기 때는 칼질도 못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식자재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수업이 그 진행이 마무리될 때 정도에는 간단한 아시안 음식을 배워보는 그런 과목도 있었고요. 두 번째 학기로 넘어가서는 조금 더 딥하게 해산물이면 해산물, 육고기면 육고기,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페이스트리까지 받는데, 이 한 과목을 수료를 할 때마다 시험을 이제 각자 개인 DC를 만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뭐 1등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메스터 때는 학교의 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스트로와 다이닝 레스토랑이 있어요, 학교 내에. 그래가지고
무엇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거를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각자의 이제 진짜 레스토랑처럼 각자의 포지션을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그 역할을 한 번씩 꼭 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 디플로마 때는 이제 요리에 관련된 일은 아예 안 하고 조금 더 매니징에 관련된 약간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과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이제 숨을 돌릴 수 있게 바리스타 수업도 있고요. 다양한 수업 과목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레스토랑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수업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있었을 때는 호텔로 많이 가긴 했었는데 좀 특이사항으로는 호주는 미슐랭이 없고 햇 레스토랑이 있는데 레스토랑 그 햇 레스토랑으로 실습을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1학기, 2학기 때 해서 실습을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급하게 2학기, 3학기 때 해서 실습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저처럼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1학기, 2학기 때 실습을 맞춰두고 3학기에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조금 나이에 비해 늦게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욕심이 많았어가지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냈었어요. 막 나는 조금 더 많은 거를 짧은 시간 내에 배우고 싶다. 그런 곳으로 나를 보내준다면 나는 너무 고맙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메일을 이쁘게 잘 써가지고 보냈더니 여기서도 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호텔로 보냈는데 거기는 약간 조그만 호텔이었지만 요리만큼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을 보내줬어가지고 실습하는 동안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욕심이 있고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미장을 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의 투입도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을 좀 못한다라고 윗사람이 생각하고 이 사람은 실습을 와도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설거지를 주로 시킬 거예요. 요리를 배우고 싶고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 실습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수업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셰프 한 명만 수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니어 수셰프이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조금 미비하거나 진행을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더 좋은 팁을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이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모르는 것들도 직접적으로 셰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쉽게 돌아다니는 이 주니어 수셰프한테 빠르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되게 편리하고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2명의 한 그룹으로 이루어져서 육고기, 해산물을 손질하는 것들을 배워보고요. 다른 학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교수가 앞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만 알려주고 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섯 반이 20명이서 5반 있다고 했는데 교내 시설이 꽤 크다 보니까 이 다른 반을 만나는 일이 되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되게 쾌적한 환경에서 요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 또 이런 것도 하나 덧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소 관련해서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대화를 나눠봤었는데 사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끝나도 본인들이 모든 청소를 다 하고 예를 들어 정말 오븐이나 스토브까지도 다 청소를 하고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뒷정리 이 정도만 하고도 가면은 스튜어딩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청소하고 정리를 다 끝내는 그런 그냥 수업만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테이프의 장점이라 볼 수 있고요. 정말 또 좋은 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학교가 꽤 크고 또 바로 앞에는 사우스뱅크가 있기 때문에 공강시간이라죠. 공강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 나가서 사우스뱅크에 가서 누워서 쉬다가 학교 수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호주 입국하고 일주일 지나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워홀로 시작을 했고 저는 영어를 정말 1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 셰프님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1년 이제 투엉에 있는 샐러드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을 잠시 다녀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업장을 바꿔서 지금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꽤나 유명했던 미일 컨테이너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내가 영어를 써야 할 기회가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콜베든크라우드라는 곳에서 한 2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퀄리파이드가 나오고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지노 호텔에 이제 지원을 했고 그 5성급 카지노 호텔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5성급 호텔인 엠포리엄 호텔에서 1년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면접을 본다거나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학교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면접에서는 그냥 어디에서 요리를 했는지 그게 더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일을 시작했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학교는 어디 다녔어? 라고 가끔씩 그냥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테이프 인줄렌트 나왔다 하면은 그래도 좋은데 나왔네?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한국 와서 처음으로 제가 이력서를 돌렸던 거였고 면접관이 아니지만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이력서를 냈던 곳은 첫 번째 서류 전형은 다 통과를 했었고 가서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거로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은 해줬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또 호텔에서 일한 것도 꽤나 큰 인정을 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장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게 업무 강도부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호주에서 일할 때와 같은 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정말 요리에만 집중을 해서 요리를 더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약간 그런 동기부여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은 지금 페이퍼적인 그 서류 작업들이 정말 많아요. 같은 직급인데도 정말 놀랄 정도로 많아졌고 이메일도 정말 많이 와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 강도는 호주에 비해서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워라밸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호주에서 일을 할 때는 하루에 약 12시간씩 그래서 4일 일한다 하면 48시간 그 법적으로 정해진 그 시간보다는 약 3시간 정도만 오버를 해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일주일에 4일 일하고 3일 쉬는 그런 휴무일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휴가 날짜에 장기적인 휴가를 쓸 수 있다라는 장점. 정말 눈치 안 보고 내가 이 날짜까지 휴무를 쓸 텐데 휴가를 쓸 거다. 그냥 휴가를 쓸 거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오케이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하루에 비슷한 시간에 일은 하는데 가끔은 일주일에 하루 쉴 때가 있고 가끔은 이틀 쉴 때도 있고 근데 또 그러면서 한 달에 8일 휴무는 또 잘 다 맞춰준다라는 점 그런 게 차이가 있고요.
연봉으로 바로 넘어가면 연봉은 제가 호주에서 받았던 연봉보다 딱 절반 정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주는 일도 편하지만 연봉도 잘 주고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호주에서 일할 때는 정말 많은 손님들이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셰프 당신이 여기 이 도시에서 이런 요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뭐 이렇게 하면서 존중과 대우를 해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감동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셰프라는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지만 지금 와서 느낀 게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요리를 좋아하면서 취미로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호주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호주라는 나라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하고 있고 정말 그래서 다양한 식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고 식자재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구해서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은 트라이해서 계속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요리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요. 특히나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저 인턴들, 제 밑에 직원들한테 항상 추천해주는 거는 해외 나가고 싶어? 호주로 가라. 영어 공부 많이 해서 호주로 가라. 이렇게 항상 꼭 말을 해줍니다. 가서도 정말 좋은 점은 그 나라, 각 나라의 친구들한테 너 이 요리 할 줄 아니? 내가 이번에 이 요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면서 진짜 그 나라 로컬 레시피를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피드백도 당연하게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게 많은 레시피들 그렇게 얻어와서 그렇게 요리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래도 성장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직급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라는 곳은 정말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본다면은 누구라도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호주는 셰프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호주에 도착을 해서 요리사로 산다는 게 초반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렵고 적응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큰 도전이겠지만 한번 정착을 하고 잘 시작만 된다면은 모든 게 승승장구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즐거운 호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